자, 다음 소식은요. 무언가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한답니다. 이 뭔가에 푹 빠져가지고 헤어나질 못한대요. 그래서 주변에 도와달라고, 간절히 저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답니다. 가수 겸 배우 이분 소식입니다. 아니 벌써 해가 솟았나. 창문 밖이 워낙에 밝았네. 이리저리 지나치는 정다운 눈길 거리에 찼네. 아니 벌써 밤이 깊었나.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네. 네, 산울림의 김창완 씨인데요. 근데 김창완 씨가 뭐에 빠졌다고요? 아주 심각한 알코올 의존증에 빠졌었다는 사실을 고백한 겁니다. 알코올 의존증? 네, 앞서 들으셨던 노래처럼 유쾌하고 밝은 노래로 또 친근한 이웃집 아저씨 같은 이미지의 김창완 씨라서 예. 알코올 의존증이라는 고백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이 알코올 의존증이 시작이 된 건 아주 오래전, 데뷔 전에 젊은 시절부터였다고 합니다. 데뷔 전부터? 네, 당시 심한 취업난을 겪으면서 이때부터 술을 피난처로 여겼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김창완 씨는요, 적당히 취했으면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예. 알코올 의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아직까지 아내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한잔 하다 보면 멈출 줄 모른대요. 근데 이 술 때문에 만들어진 노래가 있답니다. 이 유쾌한 멜로디 그리고 가사 때문에 전혀 술과 어울리지 않는 이 노래도 알고 보니 술 때문에 만들어진 노래였다고 합니다. 잠깐만, 저건 고등어 노래잖아요. 고등어 노래, 저건 술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예, 어머니와 고등어라는 노래입니다. 예? 1983년에 나온 이제 포크송 스타일의 노래인데 가사가 굉장히 순수하게 느껴져서 청소년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약간 준동요 느낌의 노래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기 한밤중에 목이 말라서 일어나서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그 고등어 한 마리가 소금에 절여져 있더라. 아이고, 우리 엄마가 나 먹으라고 해주시는. 어머니는 지금 코 골고 주무시고 계시는데 아이고 나 내일 아침에 고등어 구이 먹을 수 있겠다. 라면서 좋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만든 게 김창완 씨가 대학교 다닐 때 술 마시고 집에 들어오면 항상 어머니가 손목이 아파서 손목 보호대를 차고 산더미 같은 집안일을 하고 계시더라. 예. 그런 어머니 모습을 보고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근데 왜 이 노래 작중 화자가 한밤중에 목이 말라서 깼느냐. 한밤중에 왜 목이 마르냐? 왜 깼느냐. 술을 많이 마셔서 그렇지. 술을 많이 마셔서 깨서 고등어를 봤다는 내용이었는데 술 먹었다는 내용을 쓸 수가 없어서 그거는 빼고 노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한밤중에 목이 말라. 그 사이에 한밤중에 술 마셔서 목이 말라. 괜히 목이 마르겠습니까? 그런 노래에 비밀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김창완 씨가 연예계에서 아주 손꼽히는 주당이었습니까? 손꼽히는 주당입니다. 사실 김창완 씨가 지금 71세세요. 와. 근데 뭐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누구하고도 술을 마셔도 다 상대방이 먼저 취한다. 밤새 술을 먹어도 김창완 씨만 혼자 잘 드신다. 이런 얘기를 저도 여러 번 누차 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개그맨 황재성 씨가 한 얘기가 있어요. 이 창완이 형네 집에 가면 들어갈 때는 2발로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4발로 기어 나온다. 그럴 정도로 형님이 애주가시다. 우리 다 주량이
형님만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김창완 씨도 방송에서 여러 차례 본인이 굉장히 애주가라는 걸 인정했어요. 특히나 그 소맥이라고 하죠. 이 예. 막걸리, 소주에 맥주에다가 맥주? 소주 타는 소맥이랑 또 막걸리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렇게 얘기를 또 했었고 사실 또 아이유 씨랑 듀엣곡을 내서 더욱더 젊은이들에게 친근해진 김창완 씨인데 물론 이 아이유 씨에 대해서 물론 아끼는 후배지만 나는 그래도 술이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고요. 그만큼 술을 좋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술에 장사 없다고 하죠. 그렇지. 술을 마시는 날이 많아질수록 술 마셔서 실려 나가는 날, 실려 들어오는 날이 많아지고 이러면서 이제 정말 안 되겠구나. 내가 알코올 의존증이구나. 줄여야 되겠다 결심을 했다고 해요. 지금도 계속해서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점진적으로 술을 줄여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응원하겠습니다. 예. 김창완 씨에게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 사실 김창완 씨 하면 가수지만 라디오 DJ를요 몇 년 동안 쭉 하고 있다고요? 47년 동안 DJ를 했습니다. 와. 엄청나게 오래 했는데 이제 김창완 씨가 처음에 가수 활동을 시작한 거잖아요. 예. 가수가 직업적으로 불안정하다 보니까 점점 불안해졌다고 합니다. 또 어느 날 우연히 DJ를 맡게 됐는데 뭐 본인 말로는 나한테 뭐 특출난 재능도 없고 언변도 내가 좋지 않지만 뭐 성실해서 된 것이다. 근데 듣다 보면 되게 편해요. 본인은 그렇게 좀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청취자를 마음 편하게 해주는 그렇지. 그런 힘이 있으니까 47년이나 이제 DJ를 하게 됐던 건데 예. 특히 김창완 씨가 청취자한테 감동을 줬던 어록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어떤 청취자가 나한테 완벽주의 성향이 있다. 괴롭거든요. 오, 완벽주의 성향이 그렇지. 있으면. 그래서 고민을 토로하니까 김창완 씨가 뭐라 그랬냐면 세상살이라는 게 그렇게 자로 잰 듯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동그라미 47개를 그렸다고 합니다. 예. 47개를 딱 그렸더니 그중에 2개만 온전한 동그라미였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럼 이 2개 빼고 나머지가 그럼 동그라미가 아닌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지. 네모는 아니지 않느냐. 찌그러져도 모두 동그라미 맞다라는 명언을 남겨서 청취자들한테 위로를 전해주고 이러한 명언을 남기니까 아마 47년 롱런도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